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기감 능력에 대해서 오늘은 특집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앞으로의 시대에는 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요즘은 필요한 지식을 전부 다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아니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대부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꼭 대학을 만들든지 학교를 만들면 그런 지식은 별 필요 없고 필요한 것만 하고 앞으로는 사이퍼 대학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감 능력을 터득하는 걸 앞으로 배워야 됩니다. 또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지식은 거의 그게 잘못된 지식이 많습니다. 왜냐? 우리는 덜 잘못됐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북이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북은 역사가 완전히 틀려요, 우리하고. 옛날에 김일성이는 크리스찬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북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북은 10대 강령이라는 게 있대요. 기독교에서는 10대 뭐가 있다 그러더라? 10계명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탈북해서 남한에 와가지고 교회 가서 10계명을 보면 아니 이게 우리 장군님 10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바꿔서 그렇게 하면은 10계명도 다 그냥 이북에 10푼이 되듯이 그렇게 다 바뀌는 겁니다.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우리는 현 시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땠는지를 우리는 또 이해 못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옛날에 조상이 알에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알에서 태어나신 분 있죠?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텔레비전 안 나갑니다. 예. 신라 시대 때 김씨라 그러면서 알에서 태어났다며요. 김알지 자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알에서 태어난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알에서 태어났다는 거. 왜 안 믿어요? 하여튼 조상을 욕먹게 만들고 있어요. 좀 봐요. 그러니까 요즘 지식에 또 어긋난다 그러면 또 아니라 그러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는 여러분들의 지식은 전부 다 엉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뭘 배워야 되느냐? 이제 사이퍼 대학을 만들어서 우리는 기감을 익혀야 됩니다. 왜냐면 있는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예. 아셨죠? 자,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감을 통해서 느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감을 통해서 느끼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기세가 강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세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는 봤는데 기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왜냐? 여기서 기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힘입니다. 영혼이 힘이 세면은 그걸 기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의식이 힘이 세다. 그럼 그게 뭐예요? 자의식이 힘이 세면? 자존심이라기보다는 미련 떠는 거예요. 자의식 힘 세면은 맞지도 않는 애가 내세우는 거 미련 떠는 겁니다. 그래서 기세가 세다 그러면 영혼이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 기세입니다. 아셨죠? 예. 이런 걸 학교 가면 안 가르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사이퍼 대학에서는 가르쳐도. 예. 사람은 보통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들으며 판단하지만 기세가 강한 사람은 영혼을 통해서 현실을 파악하고 또 주변 환경을 느낍니다. 이렇게 영혼이 느끼는 느낌을 기감이라고 합니다. 또 영혼이 강하게 작용하는 기운이 바로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느낌은 기감이고 또 영혼이 강하게 작용하는 기운이 바로 기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학교에서는 안 가르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이 강의를 계속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자의식과 영혼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내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자의식과 영혼을 알고 있습니다.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또 영혼은 뻗어나가는 힘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뻗어나갈 태세를 갖춘 것을 기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뻗어나갈 태세를 갖춘 것. 그래서 기세 등등은 이렇게 강한 영혼의 준비 태세인 것입니다. 강한 영혼이 준비 태세라고 했으면 그걸 갖다가 기세 등등하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손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영혼이 뻗어나가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할 때가 있어요. 왜냐? 그것은 영혼은 자의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은 자의식은 왜 현실을 바로 볼 수 없는가 하는 문제와 또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바로 보고선 싸워야지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면 이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전부 다 틀린 지식이듯이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믿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이렇게 바깥의 세계를 보고 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깥의 세상 보고 이거 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 착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맞출 때도 있어요. 그건 왜냐? 자의식과 영혼은 같은 불확작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몸이 보고 머리가 판단하는 것은 사실 눈앞의 세계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앞의 세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얼핏 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말은 사실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라는 것은 다행히 우리는 이북이라고 하는 저런 범죄 국가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북은 영 우리랑 다른 나라입니다. 거기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있는 단 하나뿐인 나라 아닌 나라입니다. 저기가. 지금 저 이북 사람이 알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저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어리석은 우리 지금 이 남한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은 그와 같은 이북을 또 모르고 또 이제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우리와 비슷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거기와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자꾸 지금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이고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만나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틀리다 이거예요. 머릿속 안에. 이건 지금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안다고 했을 때 그 안다고 하는 알은 사실 밖의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일으킨 착각입니다. 때문에 종교인들은 어떤 종교인들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한다고 생각하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또 그러다가 잘못되어서 죽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요 사람 저 사람 다 시험하려고 요런저런 문제를 다 내줘. 골아파서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도 나름대로 여가도 보내고 그래야지. 그 60억 인구를 다 요런 시험 보고 저런 시험 보고 또 그리고 또 시험지 내주면 괜찮은데 또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내주고 또 구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게 못 살아요. 그래도 잘못해서 또 펴져버리면 죽으면 또 하나님 걷어갔다 그러고 그거 걷어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도 이런 것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눈앞에 현실이라는 이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기 머리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또 시험 내고 또 구원해 주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러다 또 잠깐 죽으면 또 걷어가는 거, 이런 거 하나님 거 못합니다, 그거. 그리고 그런 거 하나님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겠어요, 그거? 다 사편해요. 예. 예. 그런데도 우리 사람은 그렇게 믿고선 그걸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거를.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건축물을 지어 놓으면 그 의미는 파악하지 못하고, 왜냐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특별한 예술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 그런 건 어떻게 예술인 줄 알아가지고 또 예술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수많은, 요즘은 이 수많은 마크, 또 어떤 상징물,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합니다. 그 안에서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도 우리 회사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보지 않으면은 없는 것이고, 자기가 안 보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어도 없는 것이고, 또 사실과 상관없이 주입시키면 주입된 그것이 자신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북 사람들은 김 패밀리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집은 또 다 애 낳으려면 다 백두산 가서 애가 나가지고 와요. 백두산 전기를 받는다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또 그렇게 자기 안에 주입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눈앞에 현실을 진실이라고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믿는 걸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역사책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신라시대 때 그 김신지 그 사람들은 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김알지예요.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근데도 또 자기네 조상이 김알지네 후배라 그러면서 후손이라 그러면서 또 안 믿는다잖아요. 저건 뭐 조상 모독죄인지, 자ten 조상도 개떡같이. 그런 분들은, 그 김알지 후손들은 알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셨어요? 자꾸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아, 참, 이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도 안 믿어요. 아, 자기네 알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안 믿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할 때는 단지 육체를 통해 들어온 내용을 전에 알고 있던 체험을 통해서 이해한 것 뿐입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못 인식한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잘못 인식하느냐 이거예요. 경험 안 해보면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감 있는 사람은 모른다고 해서 실수를 안 저지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반려견, 또 뭐 애완견,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 반려견용 식품을 많이 팔고 있지만, 요즘은 슈퍼마켓 같은 데서 팔죠. 근데 아마 20년 전인가 2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반려견용 식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이나 일본에 내가 사람들한테 다른 나라도 많이 보고 배워야 된다. 왜냐면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걸 보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많이들 데려갔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가면은 값싸고 맛있는 육포가 있다 그러면서 반려견용 식품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보고도 먹어보래, 싼 거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그 육포 포장지에는 개나 고양이 그림이 그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왜 여기는 이 고양이 개 육포가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무슨 저 상어인 줄 알고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그 그림이 일종의 그 상어라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맛있다고 그래서 그거 먹는 거예요. 예. 또 요즘은 여러분들 집에 가면 대부분 요즘은 그 비데라는 게 있죠. 근데 비데가 요즘은 전자 비데입니다. 그냥 앉아서 그래서 이제 찍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저 그림을 보세요. 옛날에는 30년 전에는 외국에 가면 고급 호텔에 가면 저런 비데가 있었어요. 지금 저 앞에 이렇게 찍 물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래서 내가 고급 호텔을 데려갔더니
그 옆에 수도가 다 있어요. 그리고 변기통도 옆에 있어요. 저걸 먹는 물 나오겠어요, 저걸? 저걸 가서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참, 그리고서 거기서 이빨 닦고 있어요. 이빨 닦는 데인 줄 알고. 그리고 또 고급 호텔에 가면은 그 하얀 그 속이 보여요. 하얀 그 병 안에 뚜껑도 있어요. 납작한 병인데 그 안에다가 이제 향기가 나는 그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 왜 있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데물러서 먹는데 그 소금은 사실은 그 여자들 그 뒷물용 소금입니다. 그게 뒷물용 아시죠? 뒷물이 뭐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머니나 누나한테 물어보세요. 그걸 가지고 이빨을 닦으면서 향이 좋다 그러면서 야 정말 향 좋대. 아 이런 것들은 그 현실을 파악하지 못해서 벌리는 그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칫솔로 나옵니다. 그럼 칫솔 나온 거 조그만 치약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런 치약을 써야지. 아무리 그 선진국가 사람이 그 뭘 먹고 할 일 없다고 소금에다가 뭐 찍어서 이걸 바르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막 하면서 다 버린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주면서 참 향이 좋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그 현지 사람이 그거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거. 네. 이때 기감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을 믿지 않고 함부로 그렇게 저런 물을 받아 먹거나 또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확인 차원에서 모르면 직원을 불러가지고 호텔 보이를 불러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냐 뭐에다 쓰는 거냐고 물어볼 망정 확실하게 알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이빨 닦으면 좋다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가서 그건 저 뒷물용이라니까 또 그때 그러면서 들어가서 뱉는다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합니다. 여러 가지. 하도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 박정희 시대 때 정권이 미국에 안 내보내줘가지고 우리나라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자의식이 그런 해프닝을 벌리는 이유와 그리고 기감이 작동하는 그 원리의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이 자의식은 끌어당기는 생명에너지가 밖의 세계를 몸 안으로 끌어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건 보는 게 아니에요. 끌어온 거예요. 그게 끌어오면 그것을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접수를 합니다. 그 눈으로 접수하고 귀로도 접수하고 또 혀에다 갖다 대면 혀가 접수하고 그래서 냄새가 나면 코가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으며 냄새 맡고 맛을 느끼며 또 피부가 닿는 오감을 통해서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건 식별하라고 있는 거예요. 알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경험한 내용은 자의식 안에 보관하였다가 다음에 또 같은 내용이 감지되면 그때 보관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없는 건 여러분들한테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비대가 없는 사람은 저게 수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수도는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이북 사람은 저거 수도 없는 데서 사는 사람은 저거 수도 아닌 줄 알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저기서 그걸 막 이빨 딱 대고 거기다 검수 저기다 입 대고선 물 나오니까 거기다 입을 대고선 야 정말 좋네 이게 이 이빨용 이게 따로 있네 이러면서 그 변기통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이때 과거의 경험이 없거나 또 과거의 경험과 비슷하면 아예 모르거나 판단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북 사람처럼 전혀 다른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서 이북을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이북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북 사람이 우리랑 다르듯이 우리도 이북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좀 문화가 좀 나서 그런 거지 지금 우리가 갑이고 저쪽이 우리라서 그러지 저쪽이 갑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든지 그래도 이북에 뭐 보여주려고 요번에도 그 평양에 공연 간 거 그 뭐야 레드벨벳인가 벌써 이름부터가 이상하잖아요. 걔네들이 볼 땐 벨벳 이러면 레드 이러면 부르주아 냄새 난다 그래요. 그런 거 걔네들이 보여줄 것 같아요. 안 보여줍니다.
그나마 그 미니스커트 입었는데, 원래 걔네들이 아예 그냥 몸이 다 나와야 되는 애들인데 거의 다 숨겨가지고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그 벗고 하던 애들이 그 입구에서. 그래도 그것도 안 보여줘요. 그런 거 보여주면 걔네들 뒤집힐까봐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만 보던 사람은, 쟤네들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인간이죠, 그게. 다만 저쪽은 좀 을로 길들여진 거고 우리는 갑으로 길들여진 것 뿐인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을은 을, 갑은 갑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현실에 살면서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퍼 대학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 현실을 못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전에 여러 번 보고 학습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지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할 뿐 과거의 경험과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틀렸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우기면서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 아는 세상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텔레비에 나와서 다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얘기인지를 일단 둘째치고라도 다 지 얘기 우기는 거예요. 그게 거의 다 틀리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똑똑한 사람들은 텔레비 안 봅니다. 텔레비전 뉴스도 사람들이 이제 믿지도 않고 저거 보면은 저거 전부 다 뭐 거짓말 한다 그러고, 그래서 요즘은 필요하면은 유튜브라는 거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 올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젠 텔레비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제 유튜브 보고선 유튜브 안에서 사실을 찾아내야지. 그러니까 또 유튜브 안에도 또 거짓말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면 사람은 인식시킨 대로 된다, 이런 강의를 내가 한 게 잘못인지도 몰라요. 자꾸 이런 걸 이제 듣고선 사람은 이렇게 주입시킨 대로 인식하는 거구나, 이거 알고선 자꾸 가짜들을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틀렸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가 우기면은 싸우잖아요, 지네들끼리. 텔레비도 나오면 지네들끼리 싸웁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산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들이 나와서 나중에 얘기하면 재밌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싸워요. 죽이듯이 싸우고 있어요. 이게 인간 세상이 이제 그런 거예요. 아셨죠? 자, 이것이 자의식이 실수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의식은 이렇게 알고 있는 자신을 믿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은 한 번 경험을 통해서 또다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지, 알고 있는 경험을 찰떡같이 믿고 우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전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반면에 기감은 뻗어나가는 우주심을 통해 느끼는 기능성 감각입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기감이에요. 기감은 뻗어나가는 우주심을 통해 느끼는 기능성 감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능성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일으키는 기능이 느끼는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느끼는 건 마음이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마음이 느끼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그래도 자의식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아셨죠? 예를 들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판 모른다, 이러면 뭐 저 사람에 대해서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야, 저 사람은. 나는 옛날에 그 뚱뚱한 여자 백금녀, 옛날에 백금녀라고 해서 뚱뚱한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그 백금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서양 진짜 호리호리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타입에 모르는 사람이, 알지는 못해, 근데 모르는 사람이 눈길만 줘도 기분이 좋은 거, 이것이 바로 기능성 감각입니다. 저 사람과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야.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 날 보고서 싱크도 웃었다, 이러면은 저 사람이 왜 웃었어? 겸연 적어서 웃은 거예요. 그냥 얼굴이 마주쳤으니까. 그래서 웃었는데 날 보고 좋아하는 거라고 확 마음에 와서 꽂혔다는 사람, 총 맞은 것처럼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요. 예. 이게 바로 기능성 감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주심의 핵심이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혼은 행동하고 움직일 뿐 생각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영혼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의식이 느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을 통해 느끼고 반응할 뿐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의식 활동은 못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의식이 영혼이었으면 여러분들은 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어려운 것도 전혀 아니죠. 근데 의식이 없는 것한테다가 지금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그 7가지 기능을 통해서 육체를 보호하고 또 마음의 작용을 일으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영혼이 일으키는 7가지 기능을 칠성좌라고 합니다. 칠성좌. 칠성 사이다가 아니에요. 칠성좌. 자의식은 보고 들으며 냄새 맡고 또 맛을 보며 상태를 느끼는 단순한 감각 기능이라면 칠성자는 성현처럼 성인들처럼 그 상태를 느끼고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서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자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자가. 한마디로 마음을 일으키고 또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자예요. 성현들은 제어를 하니까. 일반이 싼 것들은 제어를 못하는데 성현들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자다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머리 위에서 뭔가 떨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피한다든지 이건 자의식이 아니에요. 자의식처럼 떨어지는 거 보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피했어. 또 적이 쏜 화살을 자기도 모르게 탁 손으로 잡는 것은 바로 제1성자의 기능이 해낸 것입니다. 일성자가 머리 위에서부터 해요. 머리 위에서부터 몸 밑에까지 7개의 성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제1성자는 맨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제1성자는 머리 여기 백회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꼭 백회는 아니에요. 백회라고 하는 부위에 있다지. 알았죠? 부위가 있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런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1성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제1성자는 육체가 잠을 잘 때 우주로부터 우주 에너지를 충전받아 잠에서 깨어나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또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우주 에너지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에너지는 주로 여러분들이 먹어서 섭취하는 그 영양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거는 몸뚱아리 움직이고 몸뚱아리 쓸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쓸 때는 잠잘 때 에너지를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단 측정이 안 돼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 아닌 것으로 기감으로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걸 옛날에는 뭐 영안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그걸 아는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파워 대학 같은 것이 생기면 이런 걸 가르치고 이런 것도 수련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고 마시는 그 영양에 의해서 생긴 힘을 우리는 생체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체 에너지는 주로 몸을 움직이는 데 사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몸 움직이는 거, 이건 생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움직이게끔 쓰는 정신 에너지, 이거는 우주 에너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잠을 잘 때 제1성자가 우주로부터 충전받은 에너지는 우리가 이 생명체를 만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만들 때 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신작용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생명에너지 혹은 우주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생명에너지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를 갖고 생명을 만들어내니까 자식을 만들어내는 게 이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먹고 마신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만들면 뭐가 나오겠어요? 먹고 마신 그런 영양분으로다가 자식을 만들어내면 떡이 나올 겁니다. 아마. 아니면 먹거리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생명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전 우주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우주 에너지라고도 하고 또 생명을 만들어낼 때는 생명 에너지라고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도 많이 만들어냈지만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도 이거 알았어요. 뭐 나만 알겠어요 이걸? 옛날에도 안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에너지를 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를 쓴다의 기가 곧 생명에너지인 것입니다. 기 쓴다고 힘 쓴다고 틀리잖아요. 기 쓰는 사람하고 강호동이처럼 힘 쓰는 사람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 쓰는 것이 바로 생명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2성자
이 제2성자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왜 나중에 할까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성자의 기능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제3성자. 삼성자는 이 목에 있어요. 갑상선이 있는 부위에 목에 있으며 사람이나 물건의 레벨,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레벨을 느낍니다. 이른바 격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격이 높은 사람이다. 격이 낮은 사람이다. 이런 걸 보는 것이 바로 제3성자가 하는 것입니다. 또 제4성자. 제4성자는 여러분들 양쪽 젖꼭지가 있는 가운데 부분입니다. 바로 이 제4성자는 사랑을 느끼거나 또 자비를 베푸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느낀다 하는 것은 제4성자가 느끼는 겁니다. 눈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눈 보고 반했다. 반했다는 사성자가 하는 거고 눈은 보는 것뿐인 겁니다. 아셨죠? 제5성자. 제5성자는 이른바 명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제5성자는 감동을 받거나 또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감정에 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5성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막 좋다고 막 붙이고 이런 게 전부 다 5성자가 하는 거예요. 제6성자는 단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전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수명을 늘리거나 아니면 건강을 좌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7성자는 학문과 성기 중간쯤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거기는 성적 쾌감을 느끼거나 또 아니면 자식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7성자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2성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것은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들도 조금 많이 보셨죠? 이 부처님. 부처님 보면 저렇게 이마에 툭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저 부처의 이마에 표시된 부분으로 사실은 저 앞에 이마에 툭 튀어나온 저게 이성자가 아니고 저 안으로 쭉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귀 옆에 보면 여기 또 위에 누르면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이 맞닿는 부분 안에 뭐가 있냐면 송가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송가체는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송가체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길 드릴로다가 쭉 들어가면 어디가 나온다고요? 송가체가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송가체는 지금 송가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이제 확대해서 그려본 겁니다. 저렇게 3개의 방으로 만들어진 매우 특별한 기관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송가체가. 이 송가체는 우리의 영혼과 자의식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현실을 바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저 송가체입니다. 송가체. 그래서 옛날부터 석가모니는 그래서 자신의 이마에 점을 찍어서 여기가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걸 암시한 것이며 또 로마의 그 바티칸 궁전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 앞에 저런 거 있어요. 저기다 이렇게 솔방울을 모셔놨는지 저렇게 솔방울 모양의 탑 저걸 만들어서 떠받들고 있습니다. 저 솔방울이 곧 송가체를 상징한 것입니다. 원래 송가체라는 송자가 저렇게 솔방울처럼 생겼다 그래서 송가체예요. 아셨죠? 저 그림은 뭐예요? 달러죠? 1달러입니다. 1달러짜리 뒷면에 보면은 자, 저 왼쪽에 저 피라밋 같은 거 위에 저 위에 부분에 눈깔이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예. 저건 1달러짜리 지폐에 송가체를 상징하는 눈을 그려서 세상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게 세상을 주시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저 눈이 송가체를 뜻하는 겁니다. 저것도 이렇게 송가체는 파동을 통해서 현실을 바로 보는 신의 눈인 것입니다. 저게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송가체를 옛날에 제3의 눈이라고도 그렇게도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송가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송가체는 어떤 구조를 하고 있기에 현실을 바로 보며
또 영혼의 작용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송가체가 영혼을 감지하는 거고 송가체가 있는 현실을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하고 판단을 못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 대신 느끼는 거예요, 송가체가. 여기서 그 영혼의 작용이라는 것은 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보는 타심통. 저놈은 나중에 무슨 일을 저지른 놈이군. 저놈은 나한테 대들 놈이군. 저놈은 은큼한 놈이군. 저놈은 도둑질해 갈 놈이군. 이걸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송가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타심통이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보는 타심통. 그리고 영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감지하는 예감. 따위가 바로 영혼의 작용입니다. 자, 앞에 그림에서 아까도 처음에 봤던 그 세 개의 주머니로 되어 있는 그 송가체는 세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맨 오른쪽 방은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속은 비어 있는데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이각도 아니고 삼각도 아니고 육각 알맹이들이 무수히 많이 파동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육각일까요? 왜냐하면 육각은 끌어당기고 뻗어오는 그런 우주 최초의 태극의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육각 알맹이들이 거기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육각 알맹이들이 많이 움직였을 때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 젊었을 때는 그게 싱싱하게 잘 움직여요. 싱싱하게 잘 움직인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나중에 싱싱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영혼의 작용이 송가체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저것이 작동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 작동하는, 영혼이 작동하게끔 하는 게 송가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현실을 영혼이 보고 느끼는 작용이 바로 악행들이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셨죠? 예. 때문에 이 작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려지거나 아니면 멈추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느리다 이거야. 느린다는 것은 뭐냐면 늙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 그리고 또 느리다 지들끼리 뚝뚝 뭉쳐가지고 툭 떨어져 버렸어.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 그럼 그게 뭐냐? 이 세상을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심장이 멎었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심장은 얘가 죽으면 심장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얘가 멎었으니까 다 멎어야죠. 예. 그래서 멎은 거지. 그래서 걔를 또 다시 살려낸다. 누군가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살려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 다시 움직입니다. 눈 다시 보입니다. 다시 원상 회복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심장이 멎었기 때문이 아니라 육각 알맹이들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동이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송가체가 원활하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평소에 송가체를 잘 지키면서 또 송가체 활성법 등을 지켜서 잘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송가체 활성법은 이 세상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저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육각나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맨땅요법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맨땅요법을 하면서 송가체 활성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송가체는 처음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는 그 크기가 매우 크다가 4살 때부터 서서히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젖을 먹었죠? 그죠? 누가 가르쳤어요? 누가 젖을 빨면은 살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빨긴 빨았으나 배운 것이 생각이 안 나죠? 그거를 시킨 게 송가체가 시킨 거예요. 젖 빨아라 하고서 시킨 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알아요. 내가 앵앵 울면은 어른들이 날 쳐다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기가 앵앵 울면서 사람들을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 송가체가 하는 겁니다. 송가체가 사람들의 집중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그냥 끌어오면 텔레파시인데 소리를 통해서 끌어오면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송가체의 작용입니다. 이렇게 4살 때까지는 송가체가 기억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그래서 어떤 애들은 위에서 떨어졌는데 씩씩 웃으면서 즐겁게 떨어져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예. 그런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게 송가체 작용이에요. 예.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안 죽는 애도 있고 죽는 애도 있어요. 안 죽는 애 송가치가 살았을 때 떨어지면 안 죽어요. 작용하면서. 근데 송가치가 그냥 쉬면서 떨어진 애는 그냥 갑니다. 예. 근데 송가치가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중력의 영향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혹시 4살 때까지 애가 그렇게 기억 능력이 뛰어나니까 얘가 천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4살 이후에는 누구나 다 천재였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얘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런가? 그때는 잠깐 송가치가 커서 잘 작동하다가 이제 4살 때부터 서서히 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살 무렵부터는 그 키가 점점 더 작아져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감 능력은 줄어들고 기감 능력이 줄어들면 또 뭐가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대신 이제 학습을 통해서 암기하는 게 뭐냐면 기억하는 그런 자의식의 작용이 점점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더 활발해져가지고 송가치는 계속 줄어듭니다. 이래서 이때부터는 몸으로 보고 들은 것을 기억 안에 쌓아두고 그 쌓아둔 세계 안에서 생각하고 또 판단도 하는 의식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4살 때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다시 천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7살 무렵부터 학교에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7살 때부터는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히 듣는 자의식의 활동이 강해지고 이제 기억 능력은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송가치는 영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 외에 또 빛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서 밝고 어둠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또 시차, 시차를 느끼는 그 생활 패턴도 바로 송가치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도 이 현실을 느껴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송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눈을 감고, 난 눈을 감았어요, 지금. 선글라스 꼈지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눈앞에 이렇게 손을 대고, 아직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다 보고 나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서 여기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은 눈을 감은 거예요. 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안 느껴질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안 느껴지시는 분, 만약에 느껴진다면 눈을 감았는데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송가치가 느끼는 겁니다. 그게. 이 송가치는 우리가 잠을 잘 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며 또 낮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여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이 멜라토닌은 깊은 잠을 자게 해주는 게 멜라토닌 때문에 그래요. 깊은 잠을 자게 하여 제1성자가 우주로부터 생명에너지를 보충받아 생명에너지를 보충받는 거예요. 이걸 많이 보충받으면 여러분들은 면역력이 크게 향상되고 또 낮에 생성되는 이 세로토닌은 이것이 부족하면 우울증, 중통하게 곤란해처럼 곤란 사람처럼 그런 것을 일으켜서 생활에 크나큰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세로토닌도 아주 중요한 거죠. 낮에 나오는 게. 이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는 게 세로토닌이 있는 거예요. 엔돌핀 아니에요? 엔돌핀은 뭐예요? 엔돌핀은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오는 게 엔돌핀입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또 엔돌핀이 무슨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요. 엔돌핀은 행복 호르몬이 아니고 고통을 주면 줄수록 나오는 게 엔돌핀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엔돌핀 나오면 기분 좋은 거예요. 아니면 운동 누가 하겠어요? 이 세상에 그거 힘들어서. 힘들 때 나오는 게 엔돌핀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엔돌핀을 바라지 마시고 그거는 엔돌핀은 마약과 같은 겁니다. 그걸 바라지 마시고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행복한 호르몬이에요. 아셨죠? 이렇듯이 송가치가 잘못되면 첫째, 지능 저하. 바보 되는 거예요. 둘째, 기억력 감퇴. 알츠하이머, 또 불림, 애를 못 낳아. 송가치가 잘못되면. 또 동맥 경화, 당뇨병, 암, 기형아 출산 등등을 일으킵니다. 또 현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관 능력이 약해서 삶의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풀리느냐 못 풀리느냐 송가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분별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크나큰 장애가 됩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면 좋다고. 주면 좋다고 그러는 건 송가치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면 좋다고 해서 주면은 따라가면은, 그래서 도장 찍고 이러면은, 그러고 이제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자, 시간 조금 더 걸리겠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송가채는 21살이 되면 아주 작아져서 쌀알만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주변에 지방질이 쌓여가지고 송가채 작용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이때부터는 21살 때부터는 송가채 활성법을 통해서 송가채가 원활하게 활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송가채 활성법을 배우려면은 육각내에 들어서 맨땅요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건강도 회복되고 찾아지고 그 다음에 송가채도 활성법을 배워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가채를 여러분들이 활성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송가채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호해주는 법을 가르치는 대학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거는 하버드 대학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아셨죠? 여기서만 가르칩니다, 그걸. 이 송가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송가채가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송가채는 이 불안나트륨이라는 것이에요. 불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 불소의 순식간에 그것이 감응이 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불소 아시죠? 불소. 그래서 평소에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이 특히 많아요. 치약이나 또 식품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진이 저게 지금 쌀알만한 여러분들의 진짜 송가채예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길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저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빨갛게 지금 된 부분, 저기 불소에 지금 경화가 된 부분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진 부분이에요. 송가채가 경화되면은 그 사람은 간단하게 말해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지각 능력이 약해져서 일어나는 현실을 잘 느끼지 못하며 잘 못 느껴. 또 뭐가 뭔지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송가채가 경화되면 그래요. 한마디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못 느끼고 산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치약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그 불소는 만약에 나뉘어진다면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독극물입니다. 불소는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아셨죠? 핵무기가 터져서 다 죽었는데 안 죽고 살아남는 게 바퀴벌레입니다. 그런데 저기 치약을 짜가지고선 불소를 놓으면은 바퀴벌레가 거기를 건너가? 못 건너가요. 거기서 비틀비틀하다가 다 죽어버려요. 이렇게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은 바퀴벌레도 지나가지 못합니다. 때문에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몸 안에 들어오면 그게 바로 송가채로 영향이 가요. 그래서 절대로 불소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음식물도 반드시 뒤에 그 성분표를 보고 불소가 들어있는 식품은 거의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한 한 사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치질을 할 때도 양치질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뿌까뿌까 하는 거, 헹구는 거, 이거를 10번 정도 해야 됩니다. 반드시. 4번, 서너 번 해가지고는 그대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4번에서 7번 정도 해야지 그나마 가십니다. 그래서 최하 10번을 해야지 안에 있는 잔액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10번에서 꼭 양치질 하시고, 양치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치질한 다음에 물에다가 헹구는 것을 10번 이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저 사진에 있는 저 사람들은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진입니다. 왜 이 불소를 수돗물에까지 넣을까요? 그건 내가 정부 사람이 아니니까 알 수 없어요. 난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시든가.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을 수불사업이라고 합니다. 왜 수돗물에 저런 것을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에 어쨌든 간에 또 그 사람들의 말이 맞건 틀리건 그 사람들은 뭔가 좋게 말하겠죠. 틀리건 절대로 그 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여기 수불사업 지역 현장인데 저 사진에 나와 있는 바로 저런 곳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으면은 저곳은 불소가 들어있는 수돗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밥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소가 없는 물을 사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사먹는 물 뭐라 그래요? 그런 걸. 그 안에는 불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다 있어요. 없는 것이 덜어 몇 개 있어요. 우리도 그거 찾아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육각나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불소가 안 들어있는 물을 거기서 아마 알려주거나 팔 겁니다. 꼭 그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손자병법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감 능력입니다. 기감 능력만 있으면 손자가 말한 걸 다 알아요. 근데 한 번만 읽어보면 끝나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골백 번을 읽어봐도 소용없습니다. 지식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감 능력을 특집으로 강의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다가 어떻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 병법이 됐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됐든지 의구심이 든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기감 능력과 그 다음에 올머리 갈머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역대 여러 가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뭐 뇌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건 별도로 치고 그래도 우리들한테 많은 이득을 주려고 했던 그런 올머리가 있는 대통령은 물론 옛날에도 있지만 현대에서 가장 우리한테 올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그래도 이명박 씨입니다. 왜냐면 이명박 씨는 옛날에 그 정주영 씨랑 같이 그때는 박정희 시대 때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도 하고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무엇이 올 것인지를 알아요. 근데 이 올머리가 없는 사람이 일을 하면 할수록 문제를 저지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많이 줘야 되겠다. 월급 올려. 그러면 가난한 사람 월급 올리면 가난한 사람을 쓰는 그 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월급 많이 주고서 일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잘라. 그래서 그 사람들 가난하게 그래도 덜 받고 있을 때는 그나마 그걸 받고선 살았는데 또 나라가 또 특별히 혜택을 베풀어서 월급을 올려주라 그러니까 잘렸네.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좋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리는 일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많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특히 뭐 하나의 새로 뭐가 됐다 이러면은 뭔가 해야 되잖아. 근데 올머리가 없는 사람이 일을 하면은 하면 할수록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지금 강남에 가면은 10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만든 사람 잘렸어요. 그거 만들고 나서. 그 사람 잘리고 나서 4, 5년 후에 10차선이 꽉 차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미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미래를 보고서 앞을 보고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은 칭찬받아야 되는데 잘한 사람 잘리고 또 못한 사람이 와서 잘 되고 있는 걸 또 잘라가지고 또 길바닥이 넓어서 차가 지금 그나마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줄이겠다고 또 줄여가지고서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올머리예요. 올머리. 갈머리만 있으면 안 돼요. 갈머리만 하면은 갈머리는 좋은 일을 막 하는데 결과는 뭐냐? 무엇이 오느냐?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머리, 갈머리 그리고 핵축 울타리를 잘 생각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사업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셨죠? 다음에 또 언젠가는 세상 일이 벌어지는 그 우주심의 작용 즉 올머리에 대해서 특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